선생님 뭐 하세요? 지금 치마가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정전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 오늘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공부합니다. 일단은요, 전기와 자기 1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저는 이건 먼저 해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항아리과학의 항쌤입니다. 우리 아이들 반갑습니다. 자, 쌤과 지금부터 항아리과학 만점 포인트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체 교환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여기 왕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항하, 그리고 항중, 항상까지 단계적으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본강좌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오늘 배울 내용 목표를 빠르게 좀 보고 나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하에서 배울 내용 보죠. 첫 번째는 마찰 전기의 기본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력,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습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어서 항중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3번과 4번이 있는데요. 3번 내용을 집중하셔야 되겠고, 조금 있다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본강좌 마찰 전기 쪽에서 강조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림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는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항상이 있습니다. 대전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 지금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의미까지 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만점 포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쌤과요. 만점 포인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항하 그리고 항중 내용 항상까지 있는데요. 자,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PDF 파일로 제가 자체 교환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저와 함께 자기주도 학습 같이 빈칸 꼼꼼하게 채우면서 실력을 상승시켜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쌤과요. 본격적인 강의 항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살짝 요거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항하 내용은요. 기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울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는요. 과학 용어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1번 대전, 대전체 있습니다. 뭔가 비슷비슷하죠? 대전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고 있으면 대전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대전체가 아니에요. 이때 계속 말하고 있는 대전, 이건 지역일까? 아니죠. 과학적으로 대전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띠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전체는 전기를 띤 물체를 의미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대전은요.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죠. 그래서 대전체는요. 전기를 띤 뭐다? 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체도요. 전기를 띨까 안 띨까? 지금 띄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속에 있는 전하가 없지는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인 즉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왜 전기를 안 띨까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항포인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원자의 구조는 조금 이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찰 전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치마가 자꾸 스타킹에 달라붙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과학적인 원리를 좀 적용하면서 왜 이 마찰 전기를 통해 정전기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좀 정리가 된다면 이렇게 마찰 전기가 일어나는 것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쌤과 마찰 전기를 살짝 보시면 마찰이라는 의미에서 답이 나와요. 자, 모든 건 이렇게 단어 속에서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강의합니다. 자, 마찰 전기는요. 뭔가 마찰을 하는 거예요. 마찰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한 개만 존재하시면 안 되죠. 두 개가 존재해서 같이 마찰, 부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는요. 마찰에 의해서 어떤 물체들이 이제 마찰에 의해서 뭐 한다?
전기를 띈다. 전기를 띠는 띠는 전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찰 전기는요. 정전기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다른 곳으로 이거 의미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단 쓰고서 살짝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아서 우리가 그 물체에 머물러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마찰 전기하고 정전기하고 누가 더 큰 개념이면 정전기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찰 전기는 정전기의 일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문이에요. 정전기, 뭔가 움직임이 없이 머물러 있는 느낌 드시죠? 전기 전자인데요. 이게 정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움직일 동자 써서 동전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원자의 구조를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여기서 이동하는 건 반드시 전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일단 마찰을 했어. 얘와 내가 마찰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 물체에서 한 물체로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 물체 안에서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물체로 이동해서 그 물체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해서 정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찰을 했을 때 정전기가 발생해서 막 이런 얘기를 중복적으로 우리 아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 전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고요. 오늘 포인트는 누가 이동을 한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누구? 전자 되겠습니다. 자, 쌤과 전기력. 그래서 기본기 전기력을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본 정의 4번 가셔야 돼요. 전기력은 이렇게 쭉 끌어가요. 전기를 띤 물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대전체 있죠. 대전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무엇이다? 힘력자 있죠? 그래서 힘이 되겠습니다. 자, 쌤과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에 대해서 함께 봤다면 지금부터 한 포인트 영상 보고 출발합니다. 자, 한 포인트 원자의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는요,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확대가 되어 있죠? 이렇게 원자 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그 주위에 요 색깔 있잖아요. 잠깐만요. 요 색깔 있잖아요. 이렇게 이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하를 띠는 것은 누구냐? 양성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짚어보면요. 원자의 구조에서 보듯이 원자는요.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데 이것은 중성 상태가 됩니다. 그 얘기를 예시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듯이 플러스의 개수가 몇 개죠? 3개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마이너스의 개수 또한 3개입니다. 합치면 0이죠. 이걸 우리가 전하량이 0이다라고 하면서 중성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움직이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의 개수가 4개고 플러스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하나 얻었더니 뭐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됐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강의에서 하나씩 꼼꼼하게 개념해서 보도록 하는 거고요. 한 포인트 원자의 구조,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포인트 보고 오셨죠? 원자의 구조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하는 것은 항중에 적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아직 항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해용 전기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력의 방향을 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너무 쉽죠? 이렇게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어요. 같은 전하를 뗄 때.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어요. 아니요. 다른 전하를 뗄 때는요.
한 번은 당기기도 하고 한 번은 밀기도 하겠죠. 이거 인력,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 전하 종류에 따라 쉽게 풀게요. 밀거나 당긴다라는 겁니다. 미는 게 청력, 당기는 게 인력이죠. 자, 여기에 있는 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중요를 크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항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요. 같은 전하를 뜰 때의 물체의 대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니네 허그해봐, 뽀뽀해봐. 안 하죠. 싫죠. 이렇게 같은 전하를 띄는 것끼리는 서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밀어내게 되는 거야. 물러거라. 서로 밀어내면 반대로 작용하게 되므로 얘는요. 요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요렇게. 그림도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때요? 옆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뭐다? 청력이 작용하는구나. 서로 밀어내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1 때부터 학습하셨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얘는요. 다른 전하를 띠는 대전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반대로 바뀌었을지라도 서로 잡아당깁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중에 결혼하죠. 이렇게 서로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의 이치처럼 쉽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당겨요, 뽀뽀해요, 우리 뽀뽀해요. 아이, 부끄러워, 뽀뽀해요, 아이고, 떨어졌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도 요렇게 해서 같이 붙어가는 인력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쌤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렇게 전기력이라고 하는 방향을 좀 바꾸요. 전기력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만 잡겠습니다. 전기력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여기에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만 써놨지만 전하의 양도 있겠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플러스가 1개, 마이너스가 1개 있을 수 있고 플러스가 100개, 마이너스가 100개 있을 수 있죠.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전하의 양, 이때 전하의 양이라는 건 대전된 물체 속에 들어있는 전하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떨수록 많을수록 그리고 얘하고 얘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더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이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력이 커진다라는 포인트 잡아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에는 제가 이렇게 단어별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쌤과요. 항중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전기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겠고요. 자, 방금 나온 소리 있죠? 이 소리가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 소리를 들려드릴지 몰라요. 이 소리가 나면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 소리 들려드리면서 요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붙어가면요.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소리 같이 나오면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쌤과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에 한 번 더 100% 한 가지 잡아드릴 겁니다. 자, 제가 항서술이라고 붙여놓은 것은요.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외우고 이건 이해하고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쌤과 전기를 띠는 이유. 당연히 방금 원자의 구조를 알았으면 누가 이동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누구야?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한 포인트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거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를 띠는 이유는요. 어떤 물체가 마찰합니다. 그럼 뭐예요? 물체 사이에서 누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줍니다. 포인트는 전자. 이거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이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물체 사이에서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을 쭉쭉 가니까 또 서술하는 문제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죠. 마이너스.
자, 다음 중 전자를 잃는 물체, 전자를 얻는 물체를 좀 포인트만 잡고 한 포인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잃은 물체는요, 마이너스가 부족해진 거야. 누구보다 플러스보다 부족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잃었다면 얘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체 안에선 전자를 잃으면 그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요, 이건 가볍게 그냥 쉽게 딱딱 찍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를 얻었어? 전자를 얻었어. 얻은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가장 많은 쪽으로 부호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과 요 내용 지금부터 한 포인트 영상 보고 왜 이렇게 전기를 띠는지, 전자를 잃는 물체, 얻는 물체에 대해서 원자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자 잃고 전자를 얻는 것을 원자의 구조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플러스 3이 있는데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이 누구다? 마이너스 전자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죠. 이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전자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의 구조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 개수가 마이너스가 2개가 돼버립니다.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 더해볼까요? 플러스 1이죠. 그 얘기는 플러스의 개수가 1개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아하듯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를 띠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전자를 얻었어요. 마이너스가 공기 중에 놀고 있다가 원자의 구조 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플러스의 개수는 3개 그대로죠. 왼쪽과 오른쪽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마이너스의 개수는 원래 3개였는데 1개가 더 들어와 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됐죠? 4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그대로 3입니다. 자, 누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이렇게 1개가 더 많구나라는 걸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두세요. 자, 한 포인트 영상 보셨죠? 이제 잃는 거 그리고 얻는 거에 대한 어떤 전하를 띠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쌤과 다시 한번 한 팁을 여기다가 자리가 없어 위에다 올리고 딱 붙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면 수학적인 개념에선 잃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마이너스인데 과학적인 전자를 잃는 거예요. 원리는 설명해 드렸고요. 몇 번씩이나. 자, 전자를 잃는다? 그때는 수학과 반대다. 그게 항탭입니다. 플러스. 얻었는데 마이너스래. 이렇게 반대로 기억하면 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쌤과요. 2번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마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서술까지 좀 잡아주셔야겠는데요. 자, 쌤과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 붙여드려요. 1강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수행도 나와요. 근데 오늘 저는 1강에선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짚으시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자, 2번 갑니다.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마찰.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2가 빠진 모양 있죠? 한 포인트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자를 잃어서 열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했을 때 전자가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플라스틱 막대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요.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뺏긴 거잖아요. 얘는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자, 다음 중 전체 포인트 하나 딱 잡자면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이동하는가? 털가죽에서 어디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합니다. 누가? 전자가.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장황하게 몇 단계로 얘기했는데 뭐 어려워요? 자, 이 입장에서 현재는 하나, 둘, 셋, 4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가 이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하는 바람에 하나 빠지고 여기가 또 하나 빠지는 거예요. 개수로 따지면 얘까지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2개, 플러스는 4개예요. 그래서 플러스 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 입장에선 잃었고 얘는 얻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져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쌤과 이제 네 번째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갑니다. 여기도 중요 표시 붙일 줄 알았죠? 그리고 여기다 꽝 소리 날 줄 알았죠? 안 합니다. 왜냐?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은요. 그냥 실생활의 현상에서 가볍게 풀어내시면 되지 이 원리를 파헤쳐서 쓰시오. 이런 문제 따위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1번 간단하게 보고 이거 마찰 전기야. 고르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딱딱 제가 끊어서 문제 찍어드립니다. 1번 갑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마가 자꾸 스타킹에 달라붙어. 치마하고 스타킹은요. 같은 재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물체가 마찰을 했죠. 이때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되면서 만약에 불을 끄고 엄청나게 조금 더 심하게 정전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스파크 튀는 거 있죠. 불꽃까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무엇이다? 걸을 때 특히 환절기 이런데 스타킹에 뭐다? 치마가 달라붙는다. 머리카락이 달라붙는다. 뭐 이런 거죠. 빗으로 환절기 특히 이럴 때 정전기 심할 때는요. 머리카락을 빗어보세요. 머리를 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섭니다. 이것도 마찰 전기죠. 그래서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을 때 달라붙는다. 어려울 거 없었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뭐죠? 세 번째는 스웨터. 특히 있잖아요. 조금 저가의 스웨터를 사면 벗으면 지지지. 따갑고 막 불꽃 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스웨터를 벗을 때 저는 이렇게만 쓸게요. 지지직. 됐습니까?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닐랩 있잖아요. 음식을 딱 해놓고 그릇에 담았는데 포장을 하고 싶어요. 비닐랩 투명한 거 덮죠? 이것도 마찰 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비닐랩이 그릇에 잘 붙죠? 잘 붙는다. 이것 또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었습니다. 자, 저와는 이제 빠르게 마지막 내용 항상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열 또 빵!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왕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아이들 지금 제가요. 여기에 있는 거 순서대로 외우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 팁도 드릴 거고요. 플러스대로 나열했는지 마이너스대로 나열했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대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하게 나열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물체를 마찰했다고 얘기했어요. 물체를 마찰했을 때 전기를 읽기 쉬운 순서대로 읽기 쉬운 순서 전화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자를 읽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대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 학교는 외워, 한 학교는 이걸 제시해주고 풀라고 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저는 둘 다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대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체를 마찰했을 때 전자를 읽기 쉬운 순서대로 뭐한다? 나열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읽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얘는 전하가 뭐예요? 플러스죠? 전자 잃었으니까. 얘는 전자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나타내는 것이 털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털가죽 쓸게요. 그리고 뭐예요? 컵이죠. 유리컵. 깨지죠. 떨어뜨리면 유리입니다. 그 다음 들어간 것이 이게 명주입니다. 얘는 나무예요. 고무풍선이라고 해야죠. 고무. 그리고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보나이트 막대 이렇게도 말하는 학교도 있어요. 에보나이트 막대는 뭐 이런 식으로 에보나이트. 그러나 이거는 배운 학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좀 외우는 팁은요. 한 글자씩 땁니다. 털, 유명나, 고풀에, 털, 유명나, 고풀에 이렇게 하고 또는 털, 융, 명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털이 유명하고 파까지만 해서 4개만 배우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털이 유명하고 싶대요. 털이 유명하고 파 이렇게 해도 되고 털 유명나 고플에 털 유명나 고플에 얼굴 커졌다 털 유명나 고플에 항팁이 되겠습니다. 이건 선배들이 극찬한 항팁이에요. 우리 아리들 알고 계시죠? 중3 됐으니까. 자, 쌤과 여기에 대한 원리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종류가 다르죠?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끼리 지금 봤을 때 각 물체의 전하의 종류도 어떨까요? 다르죠.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마찰 물체의 뭐다? 물체의 지금 현재 종류가 다르다. 그 얘기는 뭐다? 전하의 종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하의 종류도 다르다. 가령 예로 들어볼게요. 털가죽과 유리를 마찰시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쓸 겁니다. 털가죽은 전자를 잃기 쉽죠. 유리보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고 유리는 전자를 털가죽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를 띱니다. 이번에는 털가죽과 명주 아니요.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하고 명주를 이번엔 마찰을 시킬게요. 다른 종류끼리 마찰을 시켰을 때 전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유리하고 명주를 봤을 땐 유리가 왼쪽 편에 있어요.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고 이 전자가 명주로 넘어가면서 얘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누구랑 마찰했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띨 수도 있고 플러스를 띨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때요? 전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대전열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2개 마찰했을 때랑 얘하고 끄트머리 있는 놈들끼리 마찰했을 때랑 누가 훨씬 더 대전이 더 잘 될까요? 멀리 있는 것일수록요. 당연히 대전이 더 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열을 지금 표현했는데요. 대전열에서 지금 가까운 게 아니라 서로 먼 물체끼리 마찰을 할수록 대전이 더 잘 된다. 요 얘기였습니다. 먼 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무엇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고요. 현재 여기를 보면 털가죽과 플라스틱과 마찰했을 때 가장 대전이 더 잘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명주하고 플라스틱 했을 때 누가 전자를 잃어? 명주. 누가 얻어? 플라스틱.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털유명나 고플레 요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쌤과 항상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쌤은요 바로 채점하면서 어떤 게 틀렸고 어떤 게 맞았는지 바로 오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합니다. 자, 문제 풀고 오셨죠? 쌤과 빠르게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13페이지 나옵니다. 저는 문제풀이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요. 정말 빠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인트만 잡고 빠르게 잡아주셔야지만 문제 푸는 속력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투를 잘 보세요. 1번 갑니다. 자, 원자의 구조와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거 X 표시할게요. 1번입니다. 보통 원자는 이거 한 포인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 요거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하는 거죠. O입니다. 3번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 사이에서 누가? 전자가 포인트죠. 그래서 X입니다. 자, 4번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죠. 수학적으로 반대인 항팁을 드렸습니다. X 되겠습니다. 자, 2번 채점해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할 때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화살표도 나와 있어요. 빠르게 문제 푸시면 돼요.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봅니다. 1번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는요. 무슨 전하를 띨까요?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많다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막대는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를 털과 죽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되셨나요? 3번 채점할게요. 마차 전기에 의한 현상을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간단합니다. 정답 딱 봐도 기억되겠습니다. 아는 것이니까 클립이 막대 자석에 달라붙는 것은요. 바로 자기력 이렇게 얘기하죠.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제 니은 갑니다.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마찰.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마찰. 비닐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다. 마찰. 그래서 니은디귿 리을은 마찰 전기가 되는 거죠. 자, 4번 채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체를 마찰했을 때 대전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보고 쉽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고무풍선과 털가죽, 여기 털가죽 이렇게만 동그라미 치고 봅니다. 고무풍선은 어떤 걸로 오른쪽에 해당되죠? 전자를 잃는 거, 얻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고무풍선과 이번에는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면 고무풍선은 왼쪽 편은 플러스 쪽이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위 물체 중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가장 전자를 얻기 쉬운 순서, 얻기 쉬운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요. 누가 당기냐, 누가 미냐, 인력과 청력의 그림만 잘 표시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서로 당기죠. 근데 지금 멀어졌네. 틀렸고요. 여기도 서로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건 어때요? 같은 전하를 띠니까 밀어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같은 전하가 당길까요? 밀어냅니다. 이거는 밀어내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게요. 자, 쌤과 채점은 이렇게 끝입니다. 지금 바로 오트 교재 정리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교재와 그리고 형광펜 준비해서 쌤이랑 만날게요. 자, 쌤과 오트 교재 정리 12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 구조 제가 한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원자핵과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고요. 자, 우리 전하양이 같기 때문에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중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찰 전기를 보도록 합니다. 마찰 전기는 머물러 있어서 정전기라고도 하죠. 전기를 띠는 이유는요. 이렇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자가 이동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수학적으로 다른 항팁을 좀 드렸습니다. 전자를 잃은 거, 얻은 거에 잃은 건데 플러스 전하를 얻은 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 원리는 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쌤과 요거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마찰을 합니다. 그러면 털가죽에서 어디로 요쪽 플라스틱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E가 빠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줍니다.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은요. 우리 아이들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대전과 대전열 갑니다. 대전과 대전체 나오죠.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 그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열은 대전되는 정도고요. 물체를 마찰했을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플러스 전하부터 해가지고 쭉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렇게 털, 유, 명, 나, 고, 풀까지 항팁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쌤과 전기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띠는 물체, 그러니까 대전체사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죠. 방향을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 청력, 다른 전하를 띠게 되면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크기는요. 전하양이 많을수록 그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과는 교재에 있는 거 빈칸 채우면서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쌤과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전개할 거예요. 원자의 구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누구?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전자를 잃은 물체는 뭐예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잃었으면 플러스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제 여기 빈칸 채워 넣습니다. 대전되는 정도를 대전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같은 전하를 띠는 두 물체는요. 서로 밀어내는 무슨 힘? 청력이 작용하고요. 다른 전하를 띤 두 물체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 넣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나온다. 100% 한 가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나온다. 자, 우리 전체 내용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한 테스트를 붙여드립니다. 자, 우리 보시면 3번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를 띠는 이유부터 전자를 잃는, 얻는 물체에 대해서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과학의 제왕이 되는 그날까지 킹메이커 항쌤이 함께 하겠습니다.